안녕하세요. 가면독서회입니다. 저희가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됐는데 저희가 지금 사회생활도 하고 있고 회사도 다니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이렇게 좀 가면을 쓰고 만나 뵙게 됐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거를 재밌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도 어차피 저희가 계속 저희가 1년 넘게? 2년 동안 이 책 독서회를 이어왔다가 좀 추억도 쌓고 여러분들에게 이 책의 내용을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자리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재밌게 또 귀엽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어떠세요? 여기 블루님, 실버님, 전 퍼플님으로 이제 부를 거고요. 서로를. 저희가 한 동네 살면서 너무 친한 사이예요. 나이도 비슷하고 그리고 아들들만 있습니다. 말도 너무 잘하는데 왜 말 한마디도 안 하시죠? 아니 뭐 사전 연습도 없이 대본도 없이 갑자기 원래 그런 그냥 겁니다. 원래 방송은 그런 겁니다. 네. 네. 그래요. 네.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네. 참고로 여기 가장 원래 평상시에 말이 많은 분인데 오늘 어떻게 편집을 할지 제가 일단 보겠습니다. 오늘은 좀 조신하게 책 조심히 얘기를 뭔가요? 바로 할까요? 네. 네, 일단 네, 책 네. 얘기를 바로 네. 해볼까요? 저희가 사실 그 지난주부터 멋진 신세계라는 책을 읽었고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요. 그래서 두 번째는 저희가 그러니까 챕터 2부터 5까지 다룰 거고요. 저희가 그렇게 읽어왔고 앞으로 한 3-4번 정도 더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챕터 3부터 챕터 5까지 읽었던 내용도 저희 그냥 간단하게 나눌게요. 부담 네. 없이. 셋이서 한번 편하게 얘기를 한번 평소 때처럼 좀 해보겠습니다. 부담되는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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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갑자기 존댓말을 써야 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올더스 헉슬리 올더스 헉슬리 책이고요. 저희가 이 책을 지난주에 되게 재밌다고 오랜만에 다룬 소설이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다고 느끼면서 막 토론을 했던 기억이 나고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할까요? 어떤 내용이 가장 인상 깊으셨어요? 저희가 15분 내로 좀 짧게 네. 좀 정리를 그런가요? 하려고 하거든요. 네. 15분이 그냥 혼자 서론 얘기하다가 끝날 네. 시간인데 한번 편집을 줄이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가 좋았느냐? 저희 생각나는 것들 3장에서 네, 일단 잠시 3장 그럼 얘기를 들어가기 전에 네. 1, 2장에 그렇죠. 이제 있었던 거를 우리가 이제 1, 2장에 대한 얘기는 안 했으니까 1, 2장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얘기를 해보면 어쨌든 이 세상이 헨리 포드경에 의해서 이 디자인된 세상, 그래서 각 계급별로 딱 필요에 의해서 아예 세포 때부터 수정 때부터 딱 계획돼서 딱 계급이 나눠져서 세팅된 그 세상이죠. 근데 나는 특히나 이 2장에서 각 그 계급의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계속 세뇌를 당하잖아요. 특히 이제 여기서 묘사했던 게 밤에 아이들이 잠잘 때 베개에서 계속 체면 끊임없이 욕박. 속삭임 나는 베타라서 행복합니다. 저런 입실론처럼 못생기지도 않았고 그래서 난 너무 행복합니다. 알파처럼 너무 쓸데없이 능력이 뛰어나서 저렇게 미친 듯이 일하지 않아도 돼서 나는 너무 베타여서 행복합니다. 그게 자꾸 좀 일주일 내내 머리에 많이 남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언가에 의해서 그렇게 세뇌당하고 있는데 지금인들, 요즘 세상인들 우리가 그런 세뇌를 안 당하고 있나? 사실은 알게 모르게 그렇게 세뇌를 맞아요. 당하고 있는 거 아닌가? 지난주에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는 어떤 세뇌를 당하면서 살고 있을까 알게 모르게 알게 모르게 맞아. 그래서 저희가 그때 열심히 살아라 뭐 경쟁에서 이겨야 된다 뭐 직업을 꼭 가져야 직업을 된다. 돈이 결혼을 제일 해야 된다. 결혼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몇 가지 꼽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회가 알려준 정부가 시키는 대로 그 인간 개체들이 행동해야 되는 그런 현실들을 이 책에서 되게 잘 묘사를 했었고 근데 사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여기에서는 되게 이 세계 전체를 다 디자인해서 그렇게 세뇌를 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좁게 보자면 부모도 그냥 아이도 부모라는 작은 세상 안에서 부모한테 세뇌당하면서 크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부모 밑에서 크느냐에 따라서 어떤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자라나느냐가 다르니까 음. 부모마다 약간 이제 아이들한테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가 다르고 계속 끊임없이 그 얘기 듣고 자르잖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잔소리로 표현되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를 그렇게 세뇌되고 그러니까 하는 거 세뇌당하는 아닌가? 결국에는 그 카스트 시스템에서 내가 가장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알파가 되기 위해서 부모들이 아이들한테 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계급이 존재한다는 것을 아이들한테도 우리가 알려주는 셈이 되는 거고 거기서 네가 생존하기 위해서 가장 탑으로 치고 올라가기 위해서 알파가 되기 위해서는 네가 공부를 계속 해야 되고 뭐 생존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결국에는 그 계급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사회는 계급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네가 알파가 되려면은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라고 부모들도 계속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최고만 되게 좋다고. 그러니까 지금 약간 부모들이 하는 거는 다 최고가 되고 그래서 행복해지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마치 알파가 되면 행복한 근데 것처럼. 나는 이 책에서 제일 신기했던 건 알파, 베타, 감마, 뭐 엡실론, 델타 다 행복하다는 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자기 약간, 현실에 만족하게끔 길러진다는 거. 그게 그러니까 약간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공산주의나 뭐 이런 데서 뭐 딱 뭐 직업을 정해 놓는다거나 하는 일을 아니면 뭐 직업을 이렇게 정해 놓는 사회 같은 그런 걸 나올 때 그러니까 그냥 되게 강압적으로 사람한테 그러니까 힘으로 그렇게 정해 주는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자기가 되게 스스로 원해서 하는 것처럼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사회가 원하는 계급으로 그렇지만 각각 다 되게 행복하고 행복하다고 계속 주입을 느끼게 하고 되는. 행복한 게 아니라 행복하다고 느끼게 그러니까 그걸 되게 뭐 계속 행복을 얘기한다는 게 난 그것도 되게 신기하고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똑같은데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고 뭐 뭘 잘해서 계급이 나뉘든 아니면 뭐 신분이 정해져 있어서 뭐 카스테처럼 나뉘든 아니면 이렇게 세포로 나뉘든 결과적으로 이게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결론으로 사회가 이렇게 돌아가게 그래서 맞아. 결국은 최고가 존재하고 되게 하급이, 천대받는 그런 계급이 존재하고 이렇게 되는 게 어쩔 수 없으니까 이제 이 책에서 나오는 이 세계에서는 그러면 어차피 이건 있는데 그럼 각각 계급이 다 되게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막 이렇게 경쟁한 다음에 사실 지금 이 사회는 알파 빼고는 약간 루저 이렇게 뭐 조금 루저 많이 루저 뭐 이런 개념이고 여기는 루저 개념이 아니고 그냥 되게 다 그냥 각각에 맞게 마치 자리에 이렇게 끼워가지고 자족하면서 살라는 거고 근데 사실 우리는 또 경쟁하면서 서로 그러니까 경쟁해서 내가 알파가 돼야 되고 경쟁해서 베타가 그러니까 알파가 못 되면 베타라도 돼야 되고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건데 처음부터 그냥 딱 정해주고 거기에 맞는 능력만 가지게 굳이 불필요하게 또는 부족하지 않게 딱 그 능력치를 딱 세팅을 해서 그리고 자기 그 위치에서 만족하게 이렇게 딱 길러지는데 그러니까 좀 약간 행복이 양면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러니까 원래 행복하려면 내가 가진 거에 만족하고 살아야 되는 게 원래 행복이기는 한데 그래서 너무 가지지 못한 거에 집중하고 또는 나보다 잘난 사람이랑 비교하면 항상 늘 불행해지는 거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늘 약간 나보다 낮은 쪽도 볼 줄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내가 가진 거에 집중할 줄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거랑 여기에서 말하는 지금 이 각 계층들을 행복하게 만든 거랑 뭐가 다르지? 그러니까 뭐 완전히 신체 그 청소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엘리베이터에서 버튼 누르는 그런 엡실론 같은 계급도 필요하고 이제 굉장히 지적인 능력, 글 쓰는 능력 이런 걸 필요로 하는 알파도 필요하고 그 중간 단계도 다 필요한데 그거를 다 만들어내는 거죠. 그죠? 배양 단계부터. 그래서 배양 단계부터 만들어내서 외모부터 다르고 키부터 다르고 지적인 능력부터 달라서 싸우는 일이 없이 그리고 그 옷 색깔로 다 차이를 둬가지고 그 계급을 못 넘게 넘는 거를 차마 상상도 못하게 만드니까. 그래서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게 과연 행복한 건가? 아니면 우리가 지금 사실 뭐 이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네가 최고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게 아름답기만 한 건가?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리고 여기서는 이 책에서는 소마라고 계속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알을 약을 먹잖아요. 정신 약 같은 그런 최면 그러니까
사람을 좀 그쵸. 릴렉스 시킬 수 어. 있는 그런 약들을 계속 우리가 이 먹으니까. 사회에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듯이 음. 여기서는 약간 그런 환각 증세나 이렇게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소마를 계속 먹는데 그걸 오히려 권장하는 거죠. 이렇게 정부나 이런 그래서 너 스트레스 바로 소마 먹어 이렇게 오히려 권장하는 모습이 오히려 나는 되게 뭐라 그러지 스마트하다는 생각도 들었어. 너 왜냐면 터지기 전에 여기서도, 지금 그냥 빨리 먹어. 여기서도 욕망, 막 감정 분출 이런 걸 제일 위험하게 생각하니까 맞아. 그거를 그쪽으로 빨리 분출을 시켜서 다른데 영향을 안 끼치게. 맞아.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 제 시간에 와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음. 다른 사람들이랑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 약을 통해서 그러니까 1984라는 책을 보면은 막 사람들이 막 뭐라 그러지 남을 비난하는 적을 비난하면서 그 스트레스를 풀거든요. 그런 분노와 그런 것들을 막 분출을 하는데 여기서는 약을 먹으면서 또 이렇게 성관계를 하면서 그러니까 성행에 제약을 안 두는 거죠. 그치. 그걸 제약을 둬서 또 다른 데로 막 욕망이 분출될까봐 그건 충분히 다 누리게 하고 이제 시킨 그 자기의 역할만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나는 3장에서 애기 때부터 7살, 8살 막 이 정도 때부터 계속 그냥 아예 애들을 다 벌거벗은 상태에서 풀어놓고 그때부터 그냥 그렇게 해서 보면서 뭐라 그러지? 오히려 약간 성에 집착하지 않게 만든다고 해야 되나? 어릴 때부터 그냥 이 성욕, 욕구가 쌓이기도 전에 그냥 궁금하면 다 풀어볼 수 있게끔 이렇게 여기서는 집착할 만한 그런 걸 다 없애는 거야. 그러니까 거지, 그치? 연애도 그렇고 그러니까 서로 다 공유하도록 사랑은 공유하는 거야. 성행위도 아무랑도 할 수 있고 언제나 할 수 있어. 그리고 계속 바꿔줘야 돼. 누구랑 너무 장기적으로 한 관계를 사람이랑 오래 하면 가지면은 안 돼. 이게 위험한 거야. 집착하면서 집착하는 거야. 너무 이제 깊은 관계가 되고 사랑이라는 단계까지 되니까 그런 거 말고 그런 건 이제 항상 이렇게 충동 같은 거는 다 없이 다 그냥 분출하고 또 조용하게 꼭 잔잔한 물처럼 고인물처럼 모든 이제 이 흔들림을 줄 만한 모든 요소를 배제하는 방향으로 다 그런 게 되는 보이면 거잖아. 이제 소마를 하나 건네면서 얘 왜 이럴까 하나를 드세요. 두 알 드세요. 왜냐면 사회가 이 각각 개인들이 자기 마음 그 사회가 그 설계한 대로 작동하길 기계처럼 작동하길 그렇게 되려면은 이 개개인의 욕망 분출이 좀 해소가 돼야 되고 갈등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다 미리 이렇게 해소를 해버리고 그리고 이 개인과 개인 간의 또 관계가 너무 돈독하면은 가정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랑, 가정, 관계 그리고 여기서 되게 막 싫어하는 게 막 그 엄마 아빠라는 그 존재 이런 거를 되게 막 혐오스러운 존재 옛날에 아주 과거에 미개했을 때 생겼던 그런 그러니까 가정과 부모라는 그 개념을 완전히 없앴기 때문에 그런 게 되게 모든 게 딱딱 정해진 그 위치에서 정해진 역할을 그냥 탁탁 이렇게 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렇게 수행을 해야 되는 그런 사회로 부품인 거지. 감정 같은 게 들어가면 이게 예측 불가. 그렇지. 맞아. 통제 불능이 이렇게 되니까 자꾸 그럴 수 있는 요소들을 다 철저히 배제하는 거잖아요. 한 사람이 이렇게 사람이 인간 대 인간으로 가까워지기 시작하면 거기에서 또 이 예측 불가한 행동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한 사람만 관계하지 말고 모든 사람과 관계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거고. 그래서 나는 이 책에서 누가 뭐라 해도 모든 사람은 만인의 공동 소유물이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고서 아니 어떻게 이걸 당연하다고. 난 섹스도 소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소비처럼 자꾸 하라고. 그리고 한 사람이랑 하지 말고 모두랑 하라고. 이 사람 이런 사람이랑도 하고 저런 사람이랑도 하고 해서 어쨌든 이 사회에 약간 헌팅을 줄 수 있는 그 모든 요소는 그냥 다 배제하는 쪽으로 다 설계가 되어 있는 거야. 이게 과연 행복할까? 개인의 자유 의지라는 게 없는데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안 하고 싶을 때 안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기서 그치? 자유를 되게 비능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러니까 특히 그러니까 자유를 갖고 감정을 갖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 사실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희생할 때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연애할 때도 그렇고 사실 되게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아니면 이러면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이게 다 되게 날 사랑하지 않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넘어서야 되는데 그게 여기서는 맞지 않고 그러니까 여기서 자유는 비능률 비참한 거라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막 토론할 때.
그래서 이게 개개인의 이 자유 의지라는 게 완전 사라진 시대인데 과연 이게 행복한 건 걸까? 그치. 근데 이게 우리는 자유 의지를 갖고 있으니까 저건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자유 의지라는 걸 가져보지 못한 이 사람들은 이제 이게 안 행복한 거라는 걸 모르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우리 이 과거를 보고 엄청 불행하게 보잖아요. 음. 부모를 가지고 있고 가정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게 너무 불행한 시대였는데 자기네들이 마치 해방돼서 이제는 그런 것이 없는 애를 낳은 것도 일부의 여자들만. 그러니까 다 모든 여자들이 애를 낳아서 거의 구속될 필요 없고. 갑자기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어떤 책에서 농경사회로 되면서 우리 삶이 너무 힘들어졌다고 이제 정해진 곳에다가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여기에 얽매여서 씨 뿌려야 되고 잡초 뽑아야 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일해야 되고 해서 농경사회가 되면서부터 사람들의 삶이 되게 힘들어지기 시작하고 속박되기 시작했다 그랬는데 생각해보면 그 전엔 진짜 자유롭게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굶다가 이제 배고프면 사냥하러 가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안정적이진 않은 거지. 왜냐면 내가 배고픈데 사냥이 안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거에 비해서는 훨씬 더 이 농경사회가 먹거리나 이런 주거의 안정은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 농작물에 이 속박돼서 자유 어딘가를 떠날 자유라든지 오늘은 일하지 않을 자유라든지 아침에 늦게 일어날 자유를 다 뺏긴 건 거지. 근데 그거에 더 이 진화된 더 심화된 버전인 그러니까 거지. 효율과 이게. 자유는 그치. 좀 반비례 관계에 있는 것 같아. 대기업은 되게 효율적이잖아. 그러니까 자율도 없지. 그렇지만 그만큼 효율적. 효율은 높지만 자유는 낮은. 그럼 그 전 사람들이 농경 사회를 봤을 때 이런 느낌이었을까? 그럴 것 같아. 쟤는 도대체 쟤네들은 뭐가 아침에 행복하다. 그러니까 그래 뭐 밥이야 안정적으로 먹고 살겠지만 먹을 거리야 안정적으로 먹고 살겠지만 새벽같이 일어나서 하루 종일 봄이 되면 해라. 씨를 뿌려야 되고 잡초 뽑아야 되고 벌레 없애야 되고 아침부터 되고. 해질 때까지 반복적이야, 또. 응. 똑같은 장소에 물 그렇지. 주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속박돼서 그 장소에 속박돼서 이제 어딜 떠나지도 못해. 그리고 집착하고 막 그렇지. 사유 것들에. 그러니까 그거에 더 진화된 버전인 건 거지. 좀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서 이 세상을 보니까 되게 불행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잘 모를 거니까 그럼 과거의 사람들이 보기에 지금 우리는 모르는 이제 우리가 빼앗긴 게 뭐지? 그리고 소비를 되게 권장하잖아. 이 사회에서. 난 그것도 재밌었어요. 그래서 저는 옷 버리는 거. 저는 영어로 읽었는데 ending is better than mending. 그러니까 이걸 버리는 게 고쳐 쓰는 것보다 더 낫다. 그래서 맞아. 그 전에 저희가 1, 2챕터 읽었을 때도 그 교통을 소비하게끔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베타나 간마를 이제 멀리 이렇게 교회에 살게끔 하고 그 교통 맨날 그 이동하게끔 했는데 여기서 그러니까 그게 다 어떻게 보면 지금 모든 게 책략이 계략인 거죠. 이게 경제가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소비를 해줘야 되는 거고 GDP처럼 나라의 GDP처럼 그러니까 돈 안 쓰고 책 읽고 사색하면 안 되잖아. 그렇지. 가만히 돈 안 쓰는 행위를 하면 안 돼. 돈을 막 쓸어 당겨야 돼. 도움이 되는 우리 저기 실버님은 그런 면에서 되게 우리 사회 경제에 되게 도움되고 큰 이거는 쉽지 않대. 쇼핑이 취미인 줄. 이 마스크도 지금 실버님께서 제가 골랐습니다. 네네 탁월한 상태. 안목이 자본주의의 어떤 최적화된 그렇죠. 최적화된 핵심이 이제 그렇지. 최적화된 이끌고 가고 있어요. 자본주의 이끌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네, 이런 인물도 필요하죠. 그렇죠. 그리고 그것도 재밌었던 거예요. 뭐지? 그러니까 근데 이 사회에서는 늙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더 자세히 아마 나오겠지만은 그냥 늙으면은 젊은 피를 자꾸 수혈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늙지를 않는 거야 사람이. 그런데 시체는 있어서 그거를 다시 태워가지고. 태우기는 했잖아. 그럼 그러니까 그게 이제 너무 오래 그렇게 계속 끌 수는 없나 보죠. 죽긴 한다. 근데 이제 그거를 연장할 수 있는 거지 계속 생명을. 그래서 사람들이 다 젊고 아름답고. 근데 그게 자연스러운 건가? 그게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되나. 그래, 맞아. 이게 나이 들면서 또 갖게 되는 그 맛이나 멋이라는 게 있는 건 건데. 근데 저는 요즘에 이렇게 보면은 음. 특히 5, 60대 아줌마들 얼굴이 너무 부자연스러운 얼굴도 되게 많이 보거든요. 막 잔뜩 넣었어 얼굴에다가. 땡기고 넣고. 막 쌍꺼풀도 막 되게 세 보이고. 근데 저렇게 저게 욕심이 과하다 보면 저렇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냥 20살에는 20살에 어울리는 얼굴과 그 분위기가 있는 거고, 마흔엔 마흔에 어울리는 그러니까. 그게 있는 건 건데, 물론 뭐 눕는 거 아쉽고 그럴 수 있지만, 그걸 역행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뭐 이렇게 넣고 땡긴다고 해서 그게 안 없어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부자연스러워지는 건데, 좀 약간 그냥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야 되는데 뭔가 가둬놓은 것 같은 고인물 같은 느낌?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능률인 거죠. 그러니까 효율, 인간의 그런 그 원래 수명을 더 늘려야 이 사회가 더 소비할 사람도 더 많고 더 뭐라 그러지 인구가 이제 또 유지가 더 많기 때문에 많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닐까. 꼭 그러게. 근데 얘는 어쨌든 자연적으로 아이를 낳는 게 아니라 수정란을 계속 배양하고 하면 되니까 만들면 되는 굳이 왜 욕심 아닐까? 그리고 특히 이렇게 돈 있고 이렇게 높은 계급 알파나 뭐 그런 사람들 한번 태어났으면 오래 살고 싶은 그 욕망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여기가 되게 그런 건 숨겨지는 것 같아요. 되게 능률적이면 그냥 기계처럼 로봇을 막 생산하듯이 하지 않고 어쨌건 인간의 행복도 얘기하고 어떤 감정이 갖고 있는 감정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거를 딱 기계처럼 그러면 사실 그것도 다 뜯어내면 될 텐데 뭔가 그렇지 않고 약간 그런 걸 놔두면서 마치 되게 인간을 위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인간의 행복을 되게 추구하는 것처럼 얘기해. 맞아.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 이거를 로봇처럼 이렇게 능률적으로 이걸 돌아가게 하기 위한 수단일 뿐인데 어떤 행복도 얘기하고 그런 뭐 젊음도 얘기하고 근데 그것도 그냥 다 수단이고 되게 인간적인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그게 아니고 다 이미 이렇게 숨어있는 그러니까 숨어있는 그런 책략의 전략의 개개인의 인간들이 이제 넘어가는 거죠. 어쨌든 또 철저하게 계급사여서 알파들은 헬기 타고 골프 치러 갈 때. 그게 너무 되게 시각적으로 잘 그려졌어. 우리 딱 여유 시간에 알파들은 탁 건물 옥상으로 딱 올라가서 헬기 타고 딱 가서 골프 치고 오고 이제 간마들은 딱 모두 기차 플랫폼을 여기서 기차 타고 이러고 가고 있고 200m 상공으로 올라가서 어쩌고 저쩌고 이러고 얘기하는 거 보면서 어쨌든 이 책이 쓰여졌을 그 당시가 특히 지금보다 더 계급 사회였다 보니까 철저하게 그렇게 이 여가 시간을 보내는 거, 이동 수단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계급화해서 이렇게 또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이때나 지금이나 그러니까 지금 그냥 약간 똑같구나. 돈 많은 계급이라고 딱 칭하진 않지만 돈 많으면 빠른 걸로 가는 거고 돈 없는 사람은 되게 느린 걸로 가는 거고 지금은 돈이 계급이니까. 돈 계급이니까. 괜찮으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아들의 문제가 아니라 그 집 아들 때문에 전화가 오는 거예요. 네, 지금 제 아들도 전화가 오고 그래서 저희가 잠깐 애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잠깐 이제 끊어갔고요. 이 집 애한테. 게임 늘려달라고. 그래서 저희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그래서 이 책을 읽고 가장 좀 계속 솔직하게 계세요? 아까 우리 좀 잠시 카메라 꺼졌을 때 있던 그 얘기. 부러운 거 유일하게 하나 있더라. 모든 이와 같이 자유분방한 관계. 모든 이와 관계해 볼 수 있는 성관계. 그쵸. 성을 넣어줘. 그러면서 다 또 평하잖아. 그 여자애는 이랬어. 그 여자애는 이랬어. 그러니까 나는 성욕이 여기서 식욕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우리 어디 가서 먹어보고 거기 가서 먹어봐 되게 괜찮다고 추천해주잖아. 그렇지. 먹어봐. 너 아직도 안 먹었어? 이게 되게 좋은데. 이렇게 이게 그러니까 성욕이 식욕과 같이 너무 쉬운 거야. 그리고 그냥 완전 기본 욕구로 그냥 인정을 하는 건 거지. 근데 나 로제 떡볶이만 먹을 거야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그렇지 안 되는 거지. 너 편식인 거야. 어, 편식쟁이. 어. 세상에 지금 피자도 맛있고 과일도 맛있고 지금 칼국수도 골고루 맛있는데 먹어야 골고루 돼. 먹어야지. 무슨 소리야?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딱 그냥 그런 표현이잖아. 안 돼. 걔랑만 놀면 안 돼. 다 놀아야 돼. 봤어? 얘는 이런 맛이잖아라는 표현을 막 하잖아. 그래서 한 사람 만난 사람 되게 죄스러워. 그러면 안 될 되는 거고. 거야. 그렇지 우리 편식쟁이 이렇게 되는 건 거지. 그럼 친구도 단짝 친구는 좀 별로겠네. 이렇게 좀 두루두루 지내야지. 그렇지. 모든 사람은 공유하는 거니까. 공유 경제. 공유 경제. 공유. 섬뜩한데 사람도 공유한다는. 그치. 근데 나는 이 번화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루는 건 약간 미래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미래나 지금이나 이 세포 단위에서부터 계획되나 안 되나 인간은 어쩔 수 없구나라는 게 이 버나드가 알파임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키가 8cm나 조그맣게 태어나고 외모에서부터 오는 그 컴플렉스가 있으니까 계속 이제 끊임없이 화내고 제가 조금만 나를 그렇게 쳐다봐도 뭐야 나 무시해서 지금 저렇게 쳐다보는 거야? 하는 기본적인 그 자격지심에서 오는 그 맞아. 버럭 화내는 거 까칠함 이런 게 이제 있으니까 사람들이 버나드는 다 성격이 안 좋다 그랬는데 이제 얘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뭐야 나 지금 알파인데도 키 작다고 무시하는 거야? 그래서 그러는 거지 이러면서 호통치고 막 이러는 거 보면 열등감. 인간의 그 자격지심 열등감 이런 거는 계획된 이 사회에서도 어쩔 수 없구나. 되게 웃긴 게 우리 지금 일반 사회는 예를 들어서 알파, 베타면 베타가 알파에 대해서 자격지심을 느끼고 뭐 델타가 그렇지. 베타보다 이런 건데 그걸 싹 배제를 했단 말이야. 다 칸막이 세팅을 싹 했어. 나눠서. 근데 그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거는 없는 거지. 그렇지. 그거는 원래는 알파끼리 다 똑같으니까. 다 똑같으니까. 지적 능력이며. 소마만이 먹고 다른 생각에 이건데. 근데 뭐 연예인들끼리도 약간 급이 있듯이 알파끼리도 쟤는 나보다 더 잘났고 더 똑똑한 그런 거는 그러니까 얼마든지. 인간이 어쩔 수 없어 이런 거. 그러니까 맞아. 그때 그랬어.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이 한국에 그럼 서울대만 있다면 과연 엄마들이 저렇게 난리를 안 부릴까? 근데 서울대가 안에서 무슨 과가 좋더라. 이제 그렇겠지. 다 그런 식이라. 의대만 남아도 의대는 1등이냐, 몇 꽈탑이냐 등이냐. 아니냐 하겠지.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비교하고 다르면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버나드가 햄호츠에 대해서 되게 열등감을 느끼죠. 이 사람은 키도 너무 크고 막 건강하고 맞아. 그리고 여자들이 다 선망한 그런 외모를 가졌고 너무 똑똑해가지고 심지어 너무 똑똑해서 얘는 좀 그렇게 태어났어. 맞아. 버나드는 쟤는 좀 이렇게 대용. 알코올이 잘못 들어갔나 봐. 근데 둘이 친해 또. 맞아. 둘이 어쨌건 둘 다 못 섞이는 거지. 맞아. 이 자기 햄호츠는 너무 똑똑해서 이 사회가 이렇게 딱딱딱 설계해 놓은 것들을 다 간파한 거야. 그래서 여기에 흥미도 없고 자기 여기서 잘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냥 오히려 더 진짜 자기 욕망을 들여다보는 것 같아. 나는 이 글을 쓰는 게 이 프로페간다 그러니까 홍보성 글이 아니라 이 정부의 그런 홍보성 글이 아니라 나의 글 표현의 글을 감정을 실은 글을 쓰고 싶다. 힘이 있는 거. 그러니까 그런 진짜 똑똑한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간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그래서 우리는 똑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뭘 간파해야 되지? 지금 혹시 지금 이 돌아가고 있는 뭐 코로나 상황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지금 이런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는 계속 사회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나는 이런 식으로 가겠다, 다른 방향으로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까? 아니면 나는 그래도 이렇게 사는 게 사회가 뭐 정해진 대로 사는 게 편하니까 난 그대로 가겠다. 요건 지키겠다. 뭐 이런 것들이 다 있긴 있을 것 같아. 어려운 얘기죠. 아니 근데 나는 그냥 그런 것 같아. 나는 내가 되게 자유의지에 의거해서 내가 되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어쨌건 요 틀 안에서 열심히 그 쳇바퀴 돌리듯이 그러니까 나는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뭐 회사를 다니지만 공부를 좀 해야겠어. 뭐 아니면 나는 뭐 회사를 다니지만 뭐 가정 일을 더 열심히 좀 집을 뭐 더 깔끔하게 하고 싶어. 이런 건데 이게 어쩌건 과연 이게 내 안에서 나온 걸까? 진짜로. 정말 예를 들어서 막 집에
집을 꾸미는, 예를 들어서 인테리어를 관련된 용품을 팔기 위한 사람들이 막 뭔가 그런 분위기를 해서 거기 휩쓸려서 하는 건가? 아니면 난 정말 되게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고 나는 그럴 때 스트레스가 풀리고 내 자신을 찾게 돼. 근데 사실은 그게 전반적인 어떤 맛집 열풍을 일으키는 사회 분위기에 이렇게 휩쓸려서 맞아. 그러면서 마치 내가 내 자유의지에 의해서 나는 이렇게 먹고 내 있다고 자신을- 생각했지만 근데 그런 생각을 좀 이따 뭐 질문과는 좀 그 책을 상관이 읽으면은 있잖아. 이런 생각들을 하게끔 하는 것 같아. 근데 그러니까 나는 근본적으로 과연 그런 게 행복한가 안 한가를 자꾸 요즘에 느끼는 게 모르고 사는 게 편할 수도 있어서 사실은 요즘에 경제책을 계속 읽으면서 이게 돈이 유동성이 풀리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고 인플레가 오면 자산 가치가 이제 떨어지고 이런 것들을 아니까 오히려 막 이제 돈을 푼다는 얘기를 할 때마다 이 세상 어떡하지 이제 오히려 걱정이 많은 거야. 아는 만큼. 차라리 모를 땐 그냥 또 돈 푸나 보다. 재난지원금 나눠준다 이러고 좋아하면서 그냥 살았을 것을 아는 만큼 보이는 만큼 더 약간 세상 살기가 더 힘든 면도 있지 않나?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여기서도 이제 입실론이나 이런 사람들은 아예 책을 이제 가까이 하지 않게 만든 이유가 굳이 생각하며 살지 않게 쓸데없이 굳이 생각하지 않게 하려고 책을 만지면 딱 전기 오는 그 경험을 줘서 책 근처에 안 가게 만드는 건데 사실은 자꾸 이런 책을 읽다 보면 이제 생각을 자꾸 우리가 하게 되는 거잖아. 이게 우리가 세뇌당하고 있는 건 아닌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까지는 신나게 이제 사실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 소비하고 살았는데 어느 순간 내가 이거 자본주의에 휘둘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과연 어떤 삶이 행복한 건가? 차라리 모르는 삶이 모르는 게 속편한 거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가끔은 들긴 하더라고. 생각이 참 많아지고 그 많아지는 게 꼭 이제 좋기만 한 건 아니지. 근데 어느 순간 분명히 그걸 넘으면 그걸 다 뛰어넘으면 그래도 몰랐던 것보다는 다 아는 게 더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이 과정 중에서는 참 이게 뭐라 그러지? 고통스럽다는 표현까지는 너무 자극적이기는 한데 좀 힘든 면이 있는 것 같아. 몰랐으면 더 편했을. 차라리 모르고 살았더라면 더 편하지 영어로 않았을까? 그거를 enlightenment라고 그러거든요. 뭔가 새로운 거 깨이는 거야. 개몽되고 뭔가 그러니까 빛을 받아서 이렇게 내 세상이 열리는 것처럼. 근데 이 독서 모임을 같이 하면서 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인식의 변화가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특히 여기는 이과를 나오셨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과나 이런 생각의 철학 뭐 이런 것보다는 이제 그런 기술적인 거 하시다가 이런 거 보니까 더 이런 세상이 있었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맞아.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저희가 너무 길게 가면 또 지루하니까 다음 편에 이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에는 챕터 저희가 그럼 6부터 6, 7, 8? 6, 7, 8 이렇게 6, 7, 8. 그렇게 네. 얘기를 할 거거든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 가면 저희 뭐죠? 가면 독서입니다. 다음 가면 독서에 다음번에 또 봬요.